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운영위원 박현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으로 청소년, 청년들이 환경교육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를 그리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그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 관계자 및 그리고 청소년, 청년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네, 최근 1, 2년 동안 환경교육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발생,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의 심각성이 보다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교육의 수요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 제22조 2항에는 기후변화, 환경교육에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태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학교환경교육진흥법상 사회환경교육과 더불어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환경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학교환경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한 시기에 기존의 위기상황만 강조하고 교육 당사자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 나아가 의사결정성 과정에서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인에게 책임과 행동의 변화를 강요하는 기존의 학교환경교육은 이러한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처럼 학교환경교육과 환경교육이 주목받는 일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은 지구 환경을 둘러싼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적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생태적 소양을 토대로 하는 지구 생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교육은 후양적 관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후양적 관점은 교육자들이 처방하는 요구 그리고 필요가 아니라 학습자 흥미와 관심, 요구를 중점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교 환경 교육은 학습자의 능동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기후위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청소년, 기후위기에는 그런 위기의식에는 공감을 하나 개인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복잡한 문제와 거대한 담론의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청소년,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과제를 실천하는 청소년, 이렇게 같은 나이라고 해도 그리고 같은 세대라고 해도 정말 다른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실천 단계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환경교육은 이러한 인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 과정과 방식은 기후위기에 따른 개인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고 그 설득력이 부족하고 자칫 환경교육이 도덕적 훈계에만 머물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환경교육에 대해 비전과 구상에 이렇게 제안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환경교육에 긍정적이지 못한 학생들에게 어떤 학교 환경교육과 정책이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 기후위기 인식과 관점에 따른 맞춤형 환경교육이라는 주제로 정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한 청소년, 그리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청소년, 그리고 개인적인 환경 실천을 하는 청소년 또는 기후우울증을 앓는 청소년,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실천을 하는 청소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눴고,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먼저 단계별 관점을 구분하기 전에 환경교육 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은 환경 MBTI 형태로 이것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하고 그의 단계를 구분하고자 함으로 이렇게 MBTI 형태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뭔가 정답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MBTI는 서로 다른 관점을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솔직한 자신의 환경 관점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아래 맞춤형 환경 교육의 방향은 월드위치 연구소의 앞으로 실현에 대비하기 위한 최적화 교육, 지구 교육의 핵심 원리에 기반을 하고, 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기후 위기 문제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변화를 필요하므로 학교 환경 교육은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인류는 지구의 하나의 종에 불과하며 그 안에서 서로가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는 기후 위기는 앞으로 삶의 전반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에 기후 위기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급격한 변화에서도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 교육이 필요하고,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문제는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기에, 그리고 정말 창의력이 우선순위가 돼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는 학생들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자세로 생태적 관점으로 이제 생태적인 삶, 그리고 전 지구 시민의 삶을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류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경건한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생태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구 교육 핵심 원리 중 다수는 이미 어느 정도 실행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지만 그 양이 충분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진행할 뿐입니다. 또한 아래 피라미드 형태처럼 학생들의 원활한 이해 및 적용을 위해서는 하위 핵심 원리들이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상위 개념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순위가 정립되지 않고 이렇게 변동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기후위기 인식 수준별 맞춤형 환경교육 사례 및 제안입니다. 먼저 A 단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으로 문화예술 기반 환경교육 정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높은 접근성과 지구 의존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든 인류는 지구를 기반으로 해서 살고 있고,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발전은 없다는 성장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을 하고, 이것이 단지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온전히 자신의 문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구 의존성 교육의 사례로는 에듀테인먼트로서 서울환경영화제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환경영화제는 환경재단 주관 사업으로 환경재단은 2004년부터 환경영화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화제는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시민들이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화제는 에듀테인먼트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교육적, 오락적, 자발성, 몰입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기에 일반 방문객에게 환경과 영화에 대한 인식 확장,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 실천적 삶에 대한 가치 인식 등 지구 의존성에 부합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접근성과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를 근거로 A,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 학습법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생물종 다양성, 동물권,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검증된 영화를 학교에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상영을 합니다. 영화라는 시각적 매체는 고유의 즐거움을 성사하고 기존에 접해보지 못했던 신선한 주제이기에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단순하게 영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영화를 본 이후 영화의 내용 속 쟁점 및 문제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질문을 유도하는 식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B단계 맞춤형 환경 교육입니다. SDGs 기반 SNS 환경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환경 교육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 실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 교육으로 생태적 소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생태적 소양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환경 실천을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태적 소양은 지구 전체의 생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환경 실천이 사회적 시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린피스 또는 환경부에서 진행한 용기 내 챌린지라는 그런 성공적인 정책을 통해서 환경 실천이 보편화되고 SNS 트렌드가 된 그런 좋은 성공적인 선례를 비단계 환경교육 학습법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적 사용을 위한 차별점으로 단순하게 자신의 환경 실천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서 SDGs 기반 SNS 환경 커뮤니티인 만큼 실천 및 공유 전 SDGs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 교육이 진행된 이후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환경 실천을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동 및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단순하게 환경 실천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실천만 강요하던 환경 교육과 달리 SDGs라는 뚜렷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구 전체의 생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학습자 주체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C단계 교육 제안입니다. SDGs 기반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환경 탐구 프로젝트 수업 제안으로 SDGs 기반 프로젝트형 환경 교육은 목표 13번 기후 변화와 대응과 같은 내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이후 주제를 확장해서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목표 5 양성평등과 같은 주제로 같이 교육을 진행한 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유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SDGs 주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DG 주제를 융합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러한 C단계 교육은 개인적인 실천에서 사회적인 실천으로 발전하기 위한 환경 교육으로 창의력과 생태 시민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래의 기후 위기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생태 시민성을 통해 지속 가능함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D, 지구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 교육입니다. 환경 동아리 연합 및 지역 환경 커뮤니티 형성으로 시작합니다. 키워드는 지구 중심 리더십으로 청소년 각자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보고 및 정책 제안 드리는 사업으로 한국 환경 동아리 연합이 있습니다. 이번 포럼 사회를 맡아주신 송지연 청소년 운영위원장님과 저와 작년 피포지 유스보이스 페스타 참여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학교 환경 동아리는 입시를 위한 도구 정도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그리고 단기적인 입시를 위한 도구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에 환경 동아리들을 연대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환경교육센터를 이어주는 식으로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드는 아젠다입니다. 지구 리더로서의 성장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스스로 주체로서 활동을 해야 하기에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주체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배움의 장을 통해 지구 중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에게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 환경교육 내실화를 더 견고히 하고 환경교육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는 교육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도덕적 훈계에 지나치지 않았을 과거의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학습자 능동성을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의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생태 소양을 갖춘 미래 세대를 길러내고 더 나아가 더 나은 미래의 지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이 한국의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에 있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날을 오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발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